자,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세트넘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일봉으로 보면은, 그죠? 보면은, 참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드디어 이제 22동 평균에서 약간 더 꺾이기도 했고, 그 이제 하방에 중요한 이평 두 개가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122동 평균선이 밑에 딱 버티고는 있어요. 지금 122동 평균선이 17만 9,600원인데요. 17만 9,600원. 그 오늘은 이제 요 201동 평균선이 18만 900원 타치를 하고 이제 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죠. 자, 어제 오늘 양봉을 내면서 22동 평균선을 오늘은 깨버렸어요. 그죠? 22일 이평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추세를 논한다. 또 120동 평균선은 경기를 논한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20일을 깼고요. 120일도 어쨌든 내일 또 이어을 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셀트리온이 어쨌든 뭐 지금 박스권 하단을 지금 이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라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셀트가 18만 원과 결국은 뭐예요? 19만 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이었잖아요. 계속 뭐 한 달 정도, 딱 거의 한 달일 정도네, 그죠? 25일 날 실적 발표했으니까 26일 날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거의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에는 18만 원대 초반, 그죠? 예를 든다면 뭐 오늘 저점이라든지 요 정도.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박스권 밑에 하단이 얼마였습니까? 17만 5천 원. 그러니까 짧은 17만 5천 원과 18만 사이에 이제 박스권을 초반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뭡니까? 지금 18만 원대 초반, 19만 원대 사이에서, 그죠? 박스권의 모습을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어쨌든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에서 누차 제가 기술적 분석을 또 거래량을 말씀하면서 드리는 부분은 거래가 어제도 오늘도 거래가 많이 터졌다. 그러니까 어제 거래가 터졌다.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어제 꼬리를 달았으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거래가 좀 터졌다. 근데 어제 방어도 그렇게 안 했는데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가 26만 주였거든요. 어제 26만 주, 그죠? 오늘 거래가 얼만 주예요? 오늘 거래가 28만 4천 주예요. 물론 뭐 종가 KRS 기준으로 해서, 그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거래가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에 온 거거든요. 물론 뭐 내일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또 뭐 크게 하락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업을 할 수는 있어요. 약간 뭐 18만 원 깼다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뭐 120일까지 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0일까지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뭐 18만 9,600원이니까 뭐 그 이상도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사실은 이제 그저께 미국 시장이 약간 간망의 모습, 강보합 수준.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신한과 JP가, 그죠? 주가를 급락시키려고 누구를 동원을 해서 연기금까지 동원을, 부역자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한번 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실패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놈들이 오늘 다시 재시도를 하기는 했어요. 오늘도 누가? 신한이, 누가? JP가. 근데 오늘 이제 더 동원을 많이 해서 한 게 부역자들, 예를 들어서 연기금. 오늘도 연기금이, 그죠? 2만 5천 원 팔았잖아요. 그 뭐 사모펀드, 투신, 만주씩. 다행히 오늘 프로그램 부분에서 금융투자가 안 나와서 그나마, 그죠?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어제 이놈들이 어쨌거나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실패를 했고, 오늘 다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뭐 성공했다는 부분이 결국 이제 지수가 어제 미국 시장도 또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체감적으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플러스 400원으로 막감이, 자,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플러스 400원에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수가 그나마 뭐 38포인트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오늘 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도 지수 한 6, 70포인트 빠졌겠죠. 오늘 하이닉스가 3.5% 하락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를 아무튼 외국인들이 오늘도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뭐예요?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심의 종목은 삼성전자가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장 방송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사실 혼란스러워요. 시장이. 지금 뭐 종목들도 그렇고. 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 거의 1년 넘게 됐었죠. 그 요즘 이제 보면은 뭐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타겟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사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업종이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제일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멍충이는 어디서 이런 기사를 이 멍충이가 쓰지? 그 이유인 적선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2021년도에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개됐을 때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쪽에 공매도가 집중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개되면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그래서 그 똘빠기 같아, 똘빠기. 그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이제 공매도와 또, 이런 일반,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매도와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약간 예외일 수가 있긴 한데,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찬가지로 과거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죠? 왜? 셀트리온은 셀트의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한 공매도 세력이고요. 그죠? 시장에 있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주가가 빠지면 수익을 내고 또 쇼크를 하고 하는 이런 뭡니까? 공매도는 말 그대로 펀드가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거든요. 셀트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뭐 다음에 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한테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그죠? 또 바이오 쪽은 사실은 성장이라는 이런 뭡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된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2차 전지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죠? 많이 올랐고 바이오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주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가가 하락. 지금은 뭐예요? 2차 전지가 올랐습니까? 2년 동안 2차 전지가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잖아. 2차 전지가 2년, 3년 동안. 그죠? 바이오는 물론 뭐 일부 이제 몇 개, 예를 들어서 뭐 알테가 됐든 몇 개만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지 대부분의 바이오는 뭡니까? 수년 동안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굴을 파고 있어요. 거기에 셀트는 그냥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좀 많이 버블이 끼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많이 올랐다는 거. 물론 실적도 뒷받침도 주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올 지금 작년 연말 상반기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1분기에서 오른 이제 업종을 본다면 결국은 뭐죠? 방산 쪽 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조선 쪽, 로봇 쪽. 여기서 성장주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업종은 뭐야? 로봇이야, 로봇. 그죠? 로봇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서 또 AI 쪽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으로 주가가 많이 좀 오른 부분은 있죠. 일부 종목들이. 그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물론 당연히 뒷받침 안 되는 애들은 뭐 그죠? 그래도 당연한 게 얻어맞겠지만 대부분의 올랐던 종목들은 뭐예요? 다 흑자 전환.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뭐예요? 흑자 전환이거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뭐예요? 흑자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부분들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 이것저것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그냥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뚱뚱, 실적은 맨날 적자인데, 그죠? 그런 기업들은 그냥 얻어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모르겠으나 올랐으면 일부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자금들이 오히려 종목들이 압축되는 이 종목을 살려고 봤더니 바이오 쪽에 성장성이 있어서 근데 이 주식은 주가가 좀 오르는 상태인데 실적도 매일 뭐 적자야. 2년, 3년, 4년, 5년, 4년 동안 적자야. 그 기업이 오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못 올랐다고 한다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걱정. 그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셀트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조금 사실은 지금 어제도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던 게 결국 이제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쪽이었잖아요, 그죠? 25%. 근데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뭐 그 앞날 아무튼 트럼프와 만나서 관세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뭐 또 우리 정 회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푸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뭐 바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의 반영은 사실은 005930 보죠. 자, 005380 현대차 보면은 자, 현대차도 사실은 보세요. 이것도 작년 7월 달에 6월 달에 고점이 29만 9천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죠? 그 작년 연말에도 바닥 만들다가 연말 20만 대 지키면서 바닥 만들었어. 21만 대 근처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또 주가가 계속 최근에 완전 바닥이 얼마였어요? 18만 9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초에 뭡니까? 그저께인가요? 그죠? 그저께 급등 24일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오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이제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신에서 예외가 될 수도 있다. 현대차는. 이제 그게 결국은 뭘로 트럼프를 만나서 투자 미국에 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갭상승.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20만 원대에서도 뭐 한 23만 원 전후면은 반등이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물량을 축소하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 오늘가 지금 현대차가 오늘 뭐 이제 갭을 결국은 메꿨으니까 여기서 빠져본다. 그죠? 왜? 주가의 반영은 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기업들 부분에 그죠? 뭐 철강은 뭐 안 그랬나요? 그럼 남아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뭐 아직까지는 그죠?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관세를 부과를 해서 거기에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죠? 몇 개가 되겠어요? 개발 셀트하고 한 10개 안쪽밖에 안 돼요. 미국에 누가 수출을 합니까? 제약 바이오 회사가, 그죠? 뭐 셀트, 뭐 삼성, 그 일부 이제 뭐, 그죠? 뭐 SK.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사실은 고려할 사항은 아니야. 우리하고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게 관세가 어쩌고 그러니까 셀트만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렇잖아요. 뭐, 다른 기업들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리가케미 미국에, 수출을 합니까? ABN이 수출을 합니까? 알테오젠이 수출을 하나요? 또 다른 일본 우리 제약사가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물론 이제 일부 몇 개, 한 10개 정도. 예를 들어서 보톡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 보톡스 관련 대웅자이 됐든, SK 이쪽이 됐든, 그죠? 또 메디톡스가 됐든, 물론 일부 종목도 있겠지만, 큰 거기 부분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물리는 게 어쨌든, 트럼프 관세 쪽이잖아요. 그죠? 관세 쪽.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수급에서. 오늘도 지금 결국은 외국인들이 뭡니까? 868억이잖아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8일 동안에 하루 팔고 7일 연속 매수잖아. 그죠? 그럼 외국인들은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수는 종목들은 많이 주가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난해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내내 하반기 내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거 자동차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좀 오른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반영이 됐거나 실적 반영이 되면서 주가 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실적이 좀 천천히 따라오는,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그 강아지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강아지는 뭘 따라간다? 주인을 따라간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적이거든요. 그 주가는, 강아지는 주가죠.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뭐 3,100억 매도. 그러니까 꼭 망친 놈들 누구냐면요. 기관놈들이에요. 주가 망친 놈들 사실 기관들이에요. 막 팔, 그러니까 종목들, 기관이 판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폭이 좀 컸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은 886 샀지만은, 매수를, 뭐 삼성전자를 빼면 그렇게도 매수한 것도 없고, 다른 쪽은 많이 좀 일부 좀 정리한 것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나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미국 잠깐 볼게요, 이제. 자, 미국도 지금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 갭은 메꿔야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어제 완벽한 갭은 메꾸지 않았지만, 미국도 이제 뭐예요? 17,000포인트 초반대, 여기는 튼튼한 지지대를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바로 확 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여기가 미국이 완전히 바닥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를. 17,000포인트를 바닥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분간은 17,000포인트대 초반을 요 바닥으로 만들면서, 그죠?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도 여기 8,500에 또 9,000포인트에 여기가 저항대로, 그죠? 저항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왜? 지금 미국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힘을 발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관 투자자라든지 펀드들은 돈이 좀 빠져서 어디로 가고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천천히 이제, 그죠? 단기에 급락을 했으니까 반등을 주는 것이고, 그죠? 이제 좀 지겨운, 지도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죠? 되면서 이게 급등을 하니까 또 어제 이제 한풍 내일 물르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어제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바닥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일을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게 사실 테슬라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하락했던 것도 테슬라예요. 그죠?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우리 딸내미가 거기서 해외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그죠? 아빠 테슬라 좀 사볼까? 주식을 한 번은 안 하던 애가. 그죠? 그것도 제가 과거부터도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너는 젊은 애들이니까 미국 주식을 좀 하고 해봐라. 아빠 나는 주식 안 해. 그런 애가 테슬라를 좀 사면 안 될까 만들어서 어쩌고 세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제가 계좌들, 근데 그때가 딱 상투였잖아요. 만약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때가 막 430달러, 막 400, 그죠? 20달러 이때였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내렸고 가장 반등을 강하게 준 게 테슬라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바닥은 만들었죠. 뭐 220달러면 테슬라도 바닥이죠. 220달러면 그죠? 크게 뭐 이변이 없는 한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한번 보면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뭐 삼성전자만 그나마 플러스를 냈지, 다 오늘 뭐 하이닉스 3%, 현대차 4.5%, 기아차 3.7%, 그죠? 뭐 카카오, 뭐 네이버 3%, 조선주, 한국조선 5%, 현대조선 4%, 하나 4%. 오늘 겁난게요 시장. 그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뭐 효성중공업 6%, 현대일렉트릭 8%, 그죠? 바이오도 다 2, 3%씩.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반도체 서부장 쪽 로봇, 이런 사실은 시장이었어 오늘. 그죠? 거기에 물론 셀트도 잘 버티다가 이제 장에 막판에 코스피가 막 30포인트로 가고, 코스피가 25포인트만 해도 셀트가 견고하게, 그죠? 마이너스 2,000원에서 잘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항상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약한 자한테는 강한 척하는 놈이 셀트의 10년 동안 공매도 애들의 형태예요. 강한 애들한테는 찍소리. 그게 뭐냐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얘들이 물량을 협보를 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바로 검은머리 놈들이야. 누구? 신한. 그죠? 거기에 물량 안 되면은 누가 도와줘요? JP가 도와주고.
참여연 계좌. 오늘은 그래서 이따가 호가창을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이름도 총출동했더라고. 근데 총출동했는데 물론 작판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약간 밀리기는 했으나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역자들이 연기금이든 또 사모펀드든 그죠? 투신이든 이놈들이 좀 많이 막판에 도와준 것 같아. 오후장에 와서. 응?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셀트 주가에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죠? 희망이 없으면 저는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희망이 없는 주식을 말로 고생스럽게 그죠? 빨리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 그런 말도 저한테 해요. 그죠?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그 물린 손실 본 거를 다른 데서 복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이런 짜리들 자꾸 나한테 보내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뭐 하려고 물려서 못 판다고? 바보 아니야, 너? 응? 그렇잖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다른 데 수익 많이 나는데 그거 옮겨 타면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아니다 싶으면 희망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으면 뭘 가지고 주식을 팔아야지. 미련? 무슨 미련인데? 그렇게 경영진 오늘 까면서 뭘 미련이야? 나 같으면 뒤도 안 돌아봐. 주식은 팔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주식은.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짜리분들 오늘은 그래도 2원 보냈더라. 2원 하도 제가 2원 보내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또 2원을 보냈네. 응? 그런 거 자꾸 하지 마. 건강이 안 좋아.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자, 오늘 사실은 막 주가가 빠진 것처럼 막 보이고 외국인이 팬 것처럼 보였지만 신한이나 JP가 이제 내일 뭐 어디서 더 하는지 보이겠지만 외국계가 10,000주밖에 안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검은머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물량들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힘을 꽤 못 쓰잖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죠? 왜? 힘을 못 쓰니까 박스권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근데 거기에 이제 부역자들 도움 좀 받고. 근데 앞으로 부역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는 시장으로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는 답답하고 여러분들 답답하면 저는 그래요. 그죠? 어쨌든 유통 물량을 계속 그 자사주가 잡아내잖아. 자사주가. 그것까지 없으면은 말 그대로 이놈들은 더 계속적인 세력을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물량을 어쨌든 뭐야? 자사주로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좀 미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싸움은 끝난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개인들이 팔아줘야 되는 거야. 차명 기자는 뭐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근데 개인들이 팔아내고 있는 건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개인이 깜짝도 안 한다?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위에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셀트물을 보면 그냥 이 주식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팔라고 하세요. 그죠? 싱크풀에 가보면 희망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거 가서 싱크풀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셀트군의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팔지 마. 이거 팔아서 주식 안 할 거면 모르지만 다른 주식 하려면 다른 주식 뭐 할 건데? 자, 오늘 기관들이 56,000주. 그죠? 그럼 뭐 보세요. 부역자들. 투신 10,000주, 사모 10,000주, 연기금 2만 이놈들이야. 결국은 이놈들. 물론 전체 시장에서 다 팔기는 했습니다만. 그죠? 그럼 다행히 만약 오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도 한 6, 7천원 빠졌겠지 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부역자들이 딱 10,000주씩 팔았네요. 그죠? 은행도 오늘 은행이 10,000주를 팔았어요. 응? 오늘 힘을 못했네 보니까 부역자 놈들 10년 동안 부역자 놈들 거기에 부역자의 대빵이 누구야? 연기금, 국민연금이야 여러분들. 셀트는 국민연금. 근데 이거를 뭐 수혜장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데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멀지는 않았다. 수급이라든지
만약에 셀트가 돈을 못 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사주 살 수 있었겠어요? 회사에 돈이 있어야 자사주를 사는지 뭘 하든지 하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보세요. KB. 오늘 이건 국민연금 참고 아니면은 삼성이나 KB 둘 중에 국민연금 아니면은 차명계좌야. 그죠? 자, LP모건 21,000주, 신한 29,000주. 그러니까 오늘 딱 다 초토했죠. 그죠? 신한, 삼성, JP, KB. 그리고 이제 뭐 키움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사고 팔고 그죠? 자전 돌리면서 먹고 사는 놈들. 응? 그리고 오늘 메리츠 자사주밖에 안 샀어요. 오늘도 자사주 3만 주, 내일도 3만 주 사자. 팔 사람들 팔아라. 그죠? 그러는 거지 뭐. 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삼성전자를 510만 주, 오늘 누가 개인이 다 팔았어요. 그죠? 개인이. 기관들 100만 주 팔았죠. 왜? 전체 시세 팔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기아차, 자동차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 그래도, 그죠? 물론 주가가 뭐 올라간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죠? 삼성전자나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 과거에 안 좋을 때 삼성전자 계속 팔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LG에너지는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LG는 어제도 기관들이 막 급증을 시키더니 오늘도 이놈들이 연기금이 그냥, 그죠? 그래서 LG에너지는 기관들이 조금 특히 연기금이 되게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반도체 소부장의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매수. 그죠?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 코스닥 사고 있어요. 자, 리아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데 연기금이 조금 파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런 쪽은 조금 팔면서 일부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반도체 이런 쪽을 좀 사는 경우에서 그죠? 약간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리아캠이든 뭐 ABL이든 이런 쪽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뭐 수출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죠? 기술 수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좀 땡이죠? 땡.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뭐 이 호가창을 보면서 그죠? 몇 번을 그죠? 입술을 깨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그랬을 거예요. 저마저도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걸 극복해야 돼요. 왜? 셀트의 공매도 놈들은 뭐예요? 그죠? 그냥 일반 공매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 이렇게 막 오늘은 이거 사보세요, 저거 사보세요.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게 뭐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최근에 시장이 여러분들 막 오른 것 같지만 삼성전자만 그냥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어저께 급등했던 거는 LG에너지가 오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셀트리온 오늘 비록 좀 빠졌지만 내일 18만 원을 지지하고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죠? 저는 크게 나쁠 거 없다. 왜? 오른 게 없으니까. 실적 좋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가 가시죠.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